고등수학은 중등수학과 연결된다고 했는데, 그러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거가 고등학교 때 똑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.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도 똑같거든. 그래? 2차 방정식, 2차 방정식, 2차 함수, 2차 함수. 근데 고등에는 차이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. 짬뽕? 짬뽕. 그 때문에 중학교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말아먹나? 말아먹는 게 아니고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지. 성적이 훅 떨어져? 약간 그게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. 그러면 중학교, 고등학교 차이는 어떻게 둬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,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을 물었잖아?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면 돼. 2차 함수를 물었잖아? 그럼 또 2차 함수로 문제 풀면 돼. 근데 고등학교는 분명히 2차 함수를 물었어. 근데 나는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.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? 그렇지. 왜냐면 문제는 분명히 2차 함수라고 해서 나는 2차 함수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 2차 함수는 1도 안 들어가는 거야. 그러면은 이거 2차 함수 문제가 아니잖아. 아니게 되잖아. 그러니까 잠깐만 거기서 궁금한 게, 그러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선행을 할 거고 내가 공부를 해갖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잖아. 그러면 어느 정도 네가 말하는 그런 다름을 인지하고 준비를 했을 것인데 왜 뭐 준비한다고 다 성적 잘 나오나? 왜 그건 아마추어가 준비가 미흡했던 거지? 그러면? 준비가 미흡했던 게 아니다. 그러면? 준비는 나름대로 다 했을지언정 그렇지 뭐. 일단 숫자 놀이에서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미분을 몇 번이니 뭐 이런 말도 있는데. 아니 그래 그 말이 맞는데 내 말은 봐봐. 자 그러면 수학은 가면 갈수록 좀 쉬워야 되거든. 내가 아는 게 많아졌는데 당연히 쉬워야 되는 거야, 얘가.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.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아니 그렇지만 맞잖아. 말이다.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한다고.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안 배웠는데요. 지 모르면 다 안 배웠는데요잖아. 그렇지.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잘 연결시키면서 왔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. 맞잖아. 근데 단편적으로 안 배운대요? 안 배운대요? 안 배운대요? 이거 하면서 계속 지 모르면 무조건 안 배웠다 해. 언제 했어요? 뭐 이런 거. 이거 처음인데요?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지수법칙이 안 하면 되잖아. 지수법,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딱딱딱 중요한 파트들이 연결되는 게 있다고.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4학년 첫 단원 조단위 만단위 나오는 거거든. 그거는 그때 하고 치우면 돼. 그렇지. 크게 의미 없다며.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는 건 없대. 항상 그 말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. 그래. 왜냐면 숫자를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몇 개고. 저번에 했잖아. 아니 이게 몇 개냐고. 8개라며. 그건 억이잖아. 왜 하는데. 12개가. 그래 12개잖아. 그러면 초등학교는 1 쓰고 동그라미 12개를 적어야 되거든. 뭐 한 개 빠져먹었어. 이렇게 틀리지만 그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올라가면 10에 12승 이렇게 깔끔하게 적는 거라고. 그렇지. 뭐 그런 거지. 그러면 이거 10에 12승은 동그라미 12개,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12개 있는 게 중요하고, 우리는 중학교를 넘어오면 10에 12승을 적는 게 중요하다. 표현하는 방법이? 근데 뭐 그게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연결고리를 시키고 요런 작업들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책도 읽어라고 하고 문해길 책도 보고 뭐 기타 등등 앤드 소온이라는 작업들을 한다고.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지. 자, 몇 학년 거 했어요. 자, 했어요는 과거형이죠. 하고 있어요가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걸 선행을 하고 있다면 1, 2학년 것도 같이 하고 있니? 라는 걸 질문하고 싶다는 거지. 근데 그건 또 안 하거든, 잘. 그러니까 그게 구멍으로 또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고. 그게 나오는 이유들이 다 있다고, 내 말은.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을 자꾸 가지면서 이렇게 턱팁으로 많이 해줘야 되거든. 그게 개통수학이라고 표현하거든, 수학에서는. 근데 과학도 다른 과목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, 이런 문제로 먼저 본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이 문제 역시도 올해 6월 달에 쳤는 모의고사 문제거든? 고등학교 1학년. 근데 문제만 띡 보면은 완전 중학교 3학년 수준이야. 그리고 중학교 3학년들도 요 정도 문제는 풀어. 소위 공부 잘한 다음에? 뭐 꼭 공부를 그냥 뭐 그래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대로 심화 문제 푸는데요. 뭐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풀 수도 있어. 근데 그러면 이걸 약간 접근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이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풀 때
뭐 이런 느낌이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2차 함수라고 얘기했잖아.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어. 그냥 그렇구나. 그리고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. 그럼 직선 이것도 있잖아. 또 뭐 그렇구나. 근데 여기서 뭐라 했노? 그 다음 문장이 한 점 A에서 만난다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만난다, 그 만난다 왜 하라고요?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습시키는 거 중요한데 초등학교생들한테 읽어라 하잖아. 그럼 전부 다 진짜 똑같이 계속 그렇게 읽는다. 당그랑 같이 2차 함수 이렇게 읽는다고. 그럼 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읽어라 하니까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.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매번 한 번씩 문제풀이 할 때 말하고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. 그럼 그거 고쳐야 돼. 그런 습관을 자꾸 내가 아닌다라고 생각을 했잖아. 그래서 내가 했잖아. 산수에서 자꾸 틀려. 그럼 안 틀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미 틀림에 대한 문제는 인식은 하고 있어. 근데 나는 바뀌지 않아. 그럼 계속 결과는 똑같아. 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. 내가 뭔가를 바뀌어야지 또 다른 뭔가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나.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는 게 필요한 거지. 그럼 여기서는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.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지. 그림에서 A가 교점이다 이 말 아이가? 자, 근데 여기서는 이게 교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진 않거든. 그러면? 이때는 교점이라는 게 아니고 접한다고 표현을 해. 접한다? 왜 이래 두껍노? 그러니까 만남의 종류도 접하는 게 있고 교점이 생기는 게 있거든. 아, 접하는 거하고 교점은 크로스 될 그렇지. 교점이, 그러니까 만난다는 종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여기는 분명 앞에 뭐가 들어있노? 한 점에서 살포시, 이렇게 살포시 데인다는 느낌이라고. 결국 이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는 건 맞거든. 그랬네. 근데 요때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, 그럼 야는 몇 점에서 만나겠노?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.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구름을 자꾸 띄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. 뭔데 이게 읽어라 하는 한 점에 이런 게 아니고. 그러면은 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판별식 T는 0을 사용할 수 있거든.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자면. 근데 요 그림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면은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판별식 T 정도의 같은 그런 문제는 까먹었다 쳐더라도 내 말은 이제 문제 접근, 그러니까 글 안에서 답을 찾아라고 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글자 안에서 답을 찾는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먼 미래나 똑같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글자 안에서 답 찾고 고등학교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? 이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여주는 아이랑 안 들여주는 아이가 갑자기 고등 가갖고 이런 문장 보면 아씨 이래 될 거야. 그 느낌이 나는 거지.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푸는 거지. 지 읽고 싶은 것만 읽을 거니까. 그럼 이때는 판별식은 0을 쓰는 거거든. 그러면은 풀어볼까? 그럼 풀라고 띄운 거야? 그래, 알았다. 그럼 풀어볼게. 그럼 만난다 했으니까 왼쪽에 YY가 똑같잖아? 그 YY 왼쪽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어떻게 되겠어? 같아.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야. 일명 대입법. Y 자리신 야를 대입한다는 그런 개념이지.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2X 플러스 A가 되자. 적고 나니까 최고차가 몇 차가 보이노? 2차. 그래서 야는 몇 차 방정식? 2차 방정식으로 또 바뀐 거야. 근데 뭐 이걸 꼭 알아야지 다 푸네 이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알면서 푸는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이거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보통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. 한 줄 쓰고 먼저 한번 체크해봐. 내가 할 수 있는 산수가 뭔지. 할 수 있는 산수를 이제 다 배웠잖아.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 빼기 5는 0이 될 거니까. 그 아까 판별식 T는 0을 쓴다 했으니까 판별식 T 이때는 4분의 D 공식을 쓸 수 있거든. 그럼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 돼. 그러면 1 빼기 A 더하기 5는 0이 될 거니까 A 값은 6. 그래서 벌써 A 값 하나 찾았네.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떤 직선? 2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나오는 거야. 맞지? 뭐 그렇다 치자 뭐 그렇다 칠게. 그럼 6이 나왔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찍어야 돼. 함수의 최종 목표는 좌표 점을 찍어주는 게 필요로 하거든. 그럼 A점의 좌표를 찍기 위해서 A가 6이 나왔으니까 6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빼기 1의 완전제곱은 0이 돼서 X 값은 교점이 얼마냐면 1. 그러니까 요거의 X 좌표가 1인 거라고.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는 값 요 1 넣으면 얼마가 되나? 8 되죠.
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1,8이라는 게 탄생이 됐다는 거야. 찾아냈다는 거지 탄생이 아니네.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거야.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보는 거야. 문제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. 아, 잘라서? 그렇지, 끊어서.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2차 함수가 있는데 야가 뭐라 했노 야는 그래프가. X축과? 자, 여기서는 X축과 자 똑같은 만난다인데 야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 얘는 X축과 만난다 그랬어. 결국은 만나는 건데 만나는 것도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. 그러니까 만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또 틀리는 게 되잖아. 자, 그럼 여기서는 X축과 만난다는 건 내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야 되겠지. 그림 보니까 이렇게 X축과 만난 거야. 자,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X축과 만난다는 거는 결국은 X절편을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러면 그냥 X절편을 구하라 하면 될 낀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라고. 장난치네. 아, 장난이라 하긴 그렇지만 해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도 뭐 그냥 노랗게 하는 사람 있고 누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건 좀 다를 수 있잖아. 그러면 그 X절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Y 자리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되거든. Y가 없잖아. 근데 내가 보통 이거 설명할 때는 절편 떡 생각하라 하거든 애들한테. 떡, 절편 떡 있잖아, 떡. 왜 틀 같은 데 딱 넣어가지고 쿡 찍어 쿡 나오잖아. 그러니까 X축에 쿡 찍으니까 X밖에 없는 거야. 그럼 Y가 없겠지. Y축에 쿡 찍어. 그럼 Y축과 만나거든.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배웠다 한다. 참 신기한 어린이들인데, 뭐 그래. 그러면 Y 자리 대신 내가 0을 쓱 집어넣어. 0을 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된과 동시에 얘가 또 뭘로 바뀌노? 2차 방정식으로 또 바뀌자. 그럼 2차 방식도 푸는 거지 뭐.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빼기 5 x 플러스 1은 0이거든. 그럼 x값은 5 또는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x축과 만나니까 얘를 좌표로 찍으면 얘는 마이너스 1,0 얘는 5,0이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나 할 일은 다 했어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노? 두 점 BC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는 거야. 그 이마에 다 구했는데 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수 뭔데? 이렇게 보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지. 그런 경우는 없어. 아니 없겠지만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굉장히 또 많거든.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뭐도 구했노? 밑변도 구했지. 그럼 높이도 알잖아. 그렇지. 그럼 이제 넓이 S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6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. 그래서 답이 24. 이렇게. 요 문제가 소위 말하는 준킬러에 해당하는 거다.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는 솔직히 1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개편돼가지고 이 판별식 D 자체는 중학교 3학년이 배우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라 하거든. 근데 내가 뭐 했잖아. 최상위나 일품 같은 거 난이도 있는 문제집 풀려고 하면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.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중2들은 못 풀겠지. 2차 방정식을 안 했으니까 중3 정도에서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를 풀어내는 애들은 요 정도의 문제는 푼다고 내 말은.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겠지. 근데 이게 4점이라고 3점이 아니고 2점도 아니고 그리고 풀이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요런 걸 보고 약간 준킬러라고 표현을 하거든. 요즘 이제 킬러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타이틀상 그렇게 얘기는 해. 그러니까 풀이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 암산으로 막 다 했는데요. 뭐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있을 수는 없다. 근데 이런 걸 써가면서 공부를 자꾸 해줘서 왜? 이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. 중학교 때? 그렇지. 왜냐면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풀이가 많이 길진 않잖아. 그러면 요까지 끊었을 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야? 라는 걸 굉장히 질문해주는 게 필요로 하다고. 티키타카가 필요하네? 근데 그 티키타카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네. 그렇지. 그래서 결국 총량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. 해서 시간을 벌어라. 네가 말하는? 시간을 좀 벌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역시 또 결론은 또 케바케에 따라 다르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밟고 넘어가려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. 왜냐면 이건 내가 했잖아. 중3들도 풀 수 있는 애가 있고 고1 가도 못 푸는 애가 있다고. 이게 2점 3점은 아니잖아. 2점 3점은 니도 풀고 나도 풀어야 하는 문제지만 4점은 어쨌든 타이틀은 킬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. 그럼 누군가는 풀 수 있고 누군가는 풀 수 없는 문제일 거잖아. 근데 이걸 못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한다 해가 고등학교 간다고 이게 되고 이렇진 않을 거거든. 근데 봐봐. 알고 보니까 별 내용은 없거든. 자,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웠네. 자, 고등학교 가서 이걸 다시 해야 돼. 이런 거 없다고 내 말은. 그러니까 수학도 학년 구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인 거지.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왜 성적이 떨어져요? 결론은 애들이 없으니까.
내랑 경쟁할 상대가. 그리고 내랑 비슷비슷한 애들이 다 몰렸잖아. 인문계 갔다는 건 내가 대학 가겠다고 온 거잖아. 중학교 때는 나 대학 안 간다 하나도 같이 섞여 있지만 고등학교 하면은 같이 섞여 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0.1점 때문에 문제가 돼.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지는 4.2점, 4.7점, 4.1, 4.0점. 그게 소수점으로 다 배열한다고. 동점자 안 만들려고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하면은 그걸로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하니까 4% 1등급을 배제시킨 거라고. 현재 중학교 3학년, 고등학교 1학년 갈 때. 그래서 등급 간의 경쟁률을 좀 완화시켜 준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이 4%지만 중학교 3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할 때는 1등급이 10%거든. 그럼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랑 100명 중에 10등 하는 애가 똑같은. 근데 그것만 단편으로 보면은 정말 박수 칠 일이잖아. 내 아도 1등급 받을 수 있다. 저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봐봐. 니도 1등, 그렇지. 니도 1등급, 나도 1등급. 그러면 또 뭔가를 또 다시 준비해야 된다. 의대는 한 개인데. 그렇지. 아니, 물론 의대가 증원은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는 하나야.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에 너무 뭐라 해야 되노? 일일변. 할 필요 없어.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정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뭐 삼합이 뭐야 뭐 이런 것들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 아가 고등학교 가서 다를 거라고.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수정과 보완 이거를 자꾸 해주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지만 문제가 당연히 닥칠 거잖아.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닥치는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국은 공부는 지가 하는 거라며. 엄마 맨날 그 소리 하잖아. 그러니까 공부 지가 하는 거 맞거든. 그런데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느냐도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문제집 한 권 푸는데 3일 만에 다 풀던데요? 이렇게 얘기하거든. 근데 고등학교 문제집을 하루에 3일 만에 다 풀어서 그건 안 풀었다는 거야. 1회 푸는데 무슨 하루 만에 이것도 완전 킬러도 아닌데. 근데 연산 풀듯이 시간 30분 띡 줘놓고 맞잖아. 30분 띡 줘놓고.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옛날에만 해도 박스 떼기 푸는 정도. 아니, 그렇지. 그 정도. 그러니까 그렇지. 내가 했잖아. 그러니까 그 정도. 근데 그런 애도 특이하고 특별하고 유니크하니까 걔가 내 기억에 남아있고 걔가 서울대 의대를 갖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유니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닐 수 있으면 내가 시간적인 확보를 어느 정도.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은 뭐냐면 그래갖고 선생님 시킨 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수학 숙제 할 때 1시간 안 주고 3시간 줬어. 딴짓 하는 애들 있어. 3시간 줬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참 밀당이 끝이 없는데 틈 주니까 틈이 생겨 바위 깨집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아이와 밀당을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거지. 내가 봤을 적에는.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싸움이다. 나오는 이제 용어가 있네. 뭔데? 자기주도 학습. 그렇지. 그놈의 자기주도 학습.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자. 그놈의 자기주도 학습은. 좀 그래. 그런 게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,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,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걸 늘 이야기해주고 싶어. 그래도 이거 고민한다는 건 좋은 거다고. 아무것도 안 하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. 그래, 맞다. 그래.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조차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, 그걸 좀